다이나믹 스트레칭, 우리가 이제 스태틱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이나믹 스트레칭 또는 뭐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는데 이제 이 두 개의 장단점이 되게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과 그 고객의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나믹 스트레칭에 관련돼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보된 다이나믹 웜업까지 들어갈 예정이에요. 목차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스태틱 스트레칭, 그 다음에 다이나믹 스트레칭, 그 다음에 이제 뭐 준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다이나믹 웜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왜 제가 붙여놨냐면 이 자료는 운동 수행력 향상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노화의 영향으로 근육의 위축, 그 다음에 신경의 위축, 결합 조직의 비대, 그 다음에 조직의 뻣뻣함, 그 다음에 조직의 탈수는 조직이 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느낄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 만지면 피부가 엄청 촉촉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장년이 넘어가면 피부와 근육에 탄력이 없으니까 이런 뻣뻣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탈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죠. 부적절한 길이 장력의 관계가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짝힘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관절 운동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신경근개의 관절 운동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신경이 그 근육의 고정과 함께 같이 고정이 되니까 이 신경적 자극에 의해서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연골이 퇴행이 되고 기질이 감소한다. 그래서 기질의 감소 결과는 결합 조직의 윤활이 감소하고 결합 조직 세포 간의 거리가 감소하고, 이 거리가 감소하면 뭐든 커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분산이 감소된다는 거는 한쪽에 몰리게 되죠. 괜찮은 곳에 계속 많이 가고 그렇지 않은 곳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항력 감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태틱 스트레칭을 할 건데 연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부 조직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연부 조직은 탄성, 점성, 가소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챗 GPT를 계속 챗 GPT에 썼더니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탄성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무 밴드를 잡아 당겼다가 탁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탄성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조직의 점성은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 조직이 느리게 변형되거나 변형에 대해서 저항을 느끼게 하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잡아 당기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은 잡아 당기면 되돌아가는 거고 점성은 잡아 당기면 안 당겨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래서 약간 상충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소성은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성질. 이것들이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근육이 늘어나거나 짧아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성질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은 뭐 대략 뭐 25에서 30초 정도를 스태틱 스트레칭을 한다. 휴식 시간은 25에서 뭐 30초 정도 그 스트레칭 사이에. 그다음에 반복 횟수는 뭐 반복은 5에서 뭐 10번, 그러니까 5에서 6회 정도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도는 뭐 스케일 레벨로 해서 한 8에서 10 정도. 그다음에 통증이 헤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시간은 50에서 60분 정도, 그 정도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주당 대략 5에서 뭐 5회 정도, 그러니까 4, 5회 정도니까 거의 그죠. 이틀 정도 빼고 매일 하라는 거죠.
예. 아니, 격일보다는 많죠. 왜냐면 5회까지니까. 대신에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스트레칭이 많이 필요하다면 이 빈도수보다 훨씬 많아지게. 빈도수보다 많아져야 되고 시간도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스트레칭이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이라는 건 정상적인 사람의 범주 안에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빈도, 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스태틱 스트레칭은 레인지 오브 모션을 늘리는 건데, 그 레인지 오브 모션은 AROM, PROM, 그 다음에 RROM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AROM은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액티브 ROM이니까. 패시브 ROM은 나는 가만히 있고 그게 사람이 됐든 장비가 나를 늘려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ROM은 어떤 무게나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RO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태틱 스트레칭은 이제 유연성에서 이제 ACSM의 권장 사항으로만 보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최소한 일주일에 2, 3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 가장 큰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 아까 말했듯이 일반이에요. 재활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기준이니까. 그 다음에 근육을 따뜻하게 한 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강도는 압박감이나 약간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주요 관절 부위가 포함된, 왜냐하면 일반적 스트레칭이니까 어깨, 가슴, 목, 몸통, 허리, 엉덩이, 다리, 발목 등 이렇게. 그래서 정적 스트레칭은 10에서 30초 동안 유지하는 게 기본인데요. 고령자일 경우는 30에서 60초까지 유지하는 게 더 큰 효과가 있다. 근데 스트레칭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운동 강도가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고령자를 처음부터 60초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초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PNF 스트레칭은 3에서 6초 수축을 하고 10에서 30초 보조 스트레칭을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정적 스트레칭보다는 PNF가 훨씬 더 효과가 좋죠.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의 운동을 반복하여 각 운동에 대해서 60초의 총 스트레칭을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스태틱 스트레칭은 대략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논문, 최근도 그렇고 논문에서 그런 논문이 많거든요. 스트레칭을 하면 근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말도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연부 조직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정상적인 근육을 늘린 건지 아니면 짧은 근육을 정상적인 수준에 올려놓은 건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니까,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논문이든 어디에서 다뤄야 할 텐데 전 그런 걸 다뤄본 논문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스트레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하니까 운동의 강도는 스태틱 스트레칭보다 강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체 컨디션도 스태틱 스트레칭보다는 몸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정을 하면 스태틱 스트레칭이 일반인, 다이나믹이 일반인보다 좀 더 높은 강도, 그러면 우리가 운동 재활을 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스태틱 스트레칭보다 낮은 강도가 되겠죠.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통합 유연성의 연속체는 교정의 유연성이 있고 활동의 유연성이 있고 기능의 유연성이 있어요. 교정의 유연성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정이라고 하면 아이소메트릭한 동작들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은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움직임의 면이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건 예를 들어 3개의 면이 동시에 다 움직이는 그런 스트레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통합된 유연성 훈련의 이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상의 가능성을 줄여주고 근육 불균형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근육의 불균형이나 관절의 기능 장애를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그다음에 자세를 개선하거나 자세의 왜곡을 교정한다. 그다음에 힘,
관절의 가동 범위, 파워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근육 불균형의 원인은 뭐 과부하의 패턴, 코어 힘의 부족, 전문적 기술의 부족, 움직임이 잘못돼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는 것.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선수 트레이닝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은 아직도 어떤 수술을 하면 캐스트를 뭐 2주, 4주, 6주 채우거든요. 제가 가본 외국들은 거의 안 채워요. ACL 수술하고 그냥 바로 퇴원이 아니 수술방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여요. 왜냐하면 고정의 문제가 나중에 재활이나 기능적인 문제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본 뭐 선생님들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외국물을 많이 먹은 분들은 좀 더 빨리 움직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좀 더 고정에 초점을 두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뭐 이게 꼭 전부는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 선생님들의 어떤 캐릭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진보적이다? 그럼 빠르게 움직이고, 보수적이다? 그러면 캐스트를 좀 오래 차고, 이런 성향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의사 선생님들이랑 일을 한다면 그분의 프로세스에 맞추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고정을 오래 하는 거는 운동 재활이나 트레이닝에 있어서 굉장한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화가 진행돼도 근육 불균형이 생기고요. 부상, 그 다음에 신경계의 제어 부족,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 압박, 반복된 움직임, 그 다음에 회복 저하된 상태로 움직임의 재개.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임이 생겨도 근육 불균형이 생긴다. 통합 유연성의 연속체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이나믹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해요. 동적 스트레칭. 그래서 동적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위치가 고정된 상태로 움직임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운동을 할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에는 아까 그 앞전에서도 있었지만 팔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팔이 고정되고 다리가 움직이고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팔이 움직이기 때문에 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어가 컨트롤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완전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코어의 어떤 액티베이션에 좀 집중해야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칭의 언어 역시도 잘 선별해야 된다. 그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체에서는 뭐 누워서 뭐 이런 동작들이, 그렇죠? 니 익스텐션이고, 여기에선 니 익스텐션에 트렁크의 로테이션이 같이 들어간 동작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동작들이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동작이 안 나오면 런지가 안 되겠고요. 그죠? 사이드 런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랄까, 기능적인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세 개의 면에서 나와야 될 기본적 움직임은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러면 100%다 만드나요?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7, 80%에 가까운 동작들은 가능해야 그 다음 운동이 가능한 거죠. 뭐 이런 동작들, 지금 뭐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뭐 이런 전갈 자세에서 회전을 할 때 코어가 풀린다? 그러면 코어의 그러니까 요추의 쉐어링 포스가 엄청나게 세게 걸리겠죠. 무조건 부상 유발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스포츠를 한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최소한의 것을 채워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다이나믹 스트레칭이고요. 다이나믹 웜업은 요거는 그냥 제가 구조화된 형태로 짠 건데요. 뭐 딱 법칙이나 규칙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짜냐면, 다이나믹 웜업에서도 느린 속도에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단일 관절에서 복합 관절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체만 움직이거나 하체만 움직이는 거에서 상하체를 통합으로 움직여간다. 뭐 대략 이런 방식.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100%에 가까운 스프린터까지 간다. 왜냐하면 이 다이나믹 웜업은 목적 자체가 아까 다이나믹 스트레칭하고는 좀 다르게 이걸 끝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거든요.
다이나믹 웜업을 했다는 건 끝나면 바로 스포츠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배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그 다음 스포츠를 위한 내 몸의 준비가 완전히 끝나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우리는 준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가장 좋은 건 프리퍼레이션이죠. 사전 내가 무엇을 들어가기 사전에 준비를 하는 동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큰 틀에서는 이렇게 통합된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전방 앞으로 뒤로의 움직임, 레터럴 움직임, 측면 움직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측면 움직임을 만들면 전방과 측면을 섞으면 회전으로 들어가고 회전이 끝나면 점프하고 스프린트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데, 만약에 여기가 야구다 또는 축구다 농구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겠죠. 누군가 만약 테니스를 친다, 그럼 테니스에 특화된 움직임으로 얘네들이 조금씩 변형되겠죠. 또는 여기서의 비율이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팀마다 좀 다르긴 한데 딱 10분 안팎, 그러니까 몸 다 풀고 운동장 딱 나가면 10분 안팎의 다이나믹 웜업이 딱 끝나요. 얘가 길어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 그럼 몸을 데피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뭐 야구팀이나 따뜻한데 뜨거운 막 30 몇 도에 가는데 거기서 30분 몸 풀면 파김치 될걸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코칭 스텝하고 많이 다툰 적도 있는데 1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애들 다 파김치 되는데 그럼 그 다음 운동은 어떻게 해? 뭐 약간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날씨 환경, 그 선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진행하는 순서들은 시간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보시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걸 정답이라고 저런 방식으로 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워크, 런지 로테이션, WGS, 암 사이클.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서서 할 수 있는 동작들.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조깅, 레터럴 조깅, 백페달, 카리오카.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움직여서 마칭해서 스킵. 왜냐하면 이 3번에서 포워드 스킵은 그라운드 컨택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로 그라운드 컨택을 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칭, 스킵, 스키핑, 리버스 스킵, 이렇게 앞뒤의 움직임, 특히 정면으로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터럴 스피드는 사이드 워크, 레터럴 워크, 레터럴 스킵, 그다음 레터럴 스키핑,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오버해서 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회전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제 점프인데, 예를 들어서 앵클 점프, 그 다음에 ABP 점프, 바운싱, 호핑. 그래서 이게 운동 강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스프린트는 포워드, 그 다음에 셔플은 양발을 야구로 하면 베이스에서 도루할 때 있죠. 이렇게 두 번 탁탁 뛰고 얘를 셔플이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는 이 상태. 셔플은 보통 제가 이따 이런 방식으로 뛰는 걸 셔플이라고 하고, 크로스오버는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걸 크로스오버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스포츠 상황에서 다 쓰이거든요. 그게 축구에서도 쓰이고 농구에서도 쓰이고 모든 스포츠에서 거의 다 쓰여요.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스프린트로 이제 뭐 100% 뛸 수 있는 준비까지 들어가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다이나믹 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동영상, 제 그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야구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진짜 완전 제가 초창기에 2015년 6년도인가 만들어 놓은, 저희 그때 직원이었던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저거 할 때 아까 제가 마칭할 때 무엇을 키워드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이게 동작이 바뀌어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냥 동작을 이렇게 카피 뜨는 것보다는 이 동작을 왜 할까? 저걸 어떤 걸 집중해서 해야 저 동작이 나올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이나믹
웜업 스트레칭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